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의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곳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 안경이 자꾸 김이 서려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안내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약 620여 개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한 800여 개 정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800여 명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에 보면 약 1100여 명 정도의 담당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도 실제 2021년도에 담당 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갔고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 교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들 그것만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그분이 삭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A라는 학교에 실은 교육과정 하나에 담당 교사가 1명인데 현재 3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진짜 담당 교사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담당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담당 교사로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은 삭제해달라. 담당자가 아닌데도 올라와 있으면 삭제해달라 요구하거나 또는 현재 나는 담당 교사가 아닌데 작년도에 맡았는데 또는 뭐 그 전에 맡았는데 삭제 요청을 안 해서 계속 문자가 온다 그러면은 저희 운영단체에 저는 금년도 21년도에 담당자가 아니므로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삭제해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북 운영학교 담당교사들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설명회를 듣기 전에 이런 자료집이 다 학교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그 자료집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메일로도 보내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7쪽에 보면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맡았거나 전에 맡았는데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 사업을 그냥 일반 사회단체가 예산을 좀 따가지고 학교에다 강사를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사회단체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탁 운영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즉 문체부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양 부처 간의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예술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자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예술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음악이다. 그러면은 나는 서양음악과 출신인데 음악 선생님이 됐다. 근데 음악 교과서에는 국악이 나온다. 그럼 내가 가르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문체부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뽑아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사업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저희 운영단체에서 그냥 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결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끔가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전화해가지고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막 하고 막 저희들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온 지침은 우리 운영단체에서 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문체부의 MOU에 의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의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대로 말씀드리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에 전라북도의 운영 비전입니다. 전라북도의 운영 비전은 예술로 마음을 풍요롭게 학교를 행복하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목표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북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이 어떤 단체인가 도대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인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2005년 3월 29일 날 법인 설립을 했고요. 2006년부터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국악 분야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는 8개 분야를 전체 다 운영하는 운영단체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이고 전문 예술법인이고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임으로 그냥 운영단체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응모해서 쟁쟁한 경쟁력을 뚫고 저희들의 사업 비전을 비춰서 운영할 만한 단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온 단체다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급별 지원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기본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 있고 토요동아리라고 해서 방과후 활동과 유사한 토요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 있는데요. 우선에 교육과정 내에 보면 교육과정 내에는 기본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우리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교과에는 기본교과라는 것은 음악시간 또는 국어시간 또는 체육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정식 체육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시간에는 국악은 반드시 음악시간에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극은 국어시간에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은 체육시간에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생활시간에 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가 가능한데 선택교과가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만 선택교과에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교육과정 외로 토요일날 토요동아리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돌봄교실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지원 교육과정을 보면 국악은 보시다시피 초등학교는 기본교과, 창체, 토요동아리, 돌봄교실 다 운영할 수 있고 중학교도 기본교과, 창체, 토요동아리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국악은 선택교과로는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되어 있고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X표 된 데는 그것하고 연계돼서 수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 있고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데는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요즘은 자유학년제를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다가 우리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학기제에는 우리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은 왜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자유학기에 오히려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방침이 자유학기제는 따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중복해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에서는 운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유학기제에 편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단체에다 대고 막 공개적으로 우리는 자유학기 시간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므로 꼭 이 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시수입니다. 학교당 뭐 어떤 학교는 그냥 뭐 창체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이나 14시간 뭐 심지어 17시간 운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7시간 이렇게 운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당 1년에 최소 68시간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육 과정별로는 예를 들어 기본교과든 창체든 최소 34시간 이상을 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별로 17시간 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번 예술 강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어디 학교까지 죽어라고 가가지고 1시간 수업하고 또 다른 학교로 또 옮겨가지고 또 1시간 수업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예술 강사들에게 너무나 불이익이 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 점 명심해서 앞으로 신청하실 때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청 팁을 말씀드리면 저도 학교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올해 새로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는 이거 운영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신청을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술 강사까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예술 강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내년도, 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짜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과정에 도대체 몇 시간 정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까. 그냥 담당 교사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 그것은 계약입니다. 거기 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또 우리 운영단체 더 위에는 교육청, 교육부, 문체부하고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지원 체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교육부 되어 있고요. 국고보조를 통해 가지고 시도자치단체로 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또 돈을 보탭니다. 가장 큰 예산을 보태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입니다. 이렇게 보태 가지고 우리 지역 운영기관으로 돈이 내려온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체계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문체부 교육부 되어 있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체부에서 만든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체입니다. 이 법인체에서 실제 전국에 있는 모든 18개 운영단체를 이렇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서 전통문화마을이 전라북도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에 쓰이는 국가 총 예산이 약 838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이 중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예술 강사들의 4대 보험을 갖기 위해서 4대 보험을 내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돈, 또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을 빼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돈이 690억입니다.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148.6억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 지금 우리 전통문화마을에 내려와 있는 돈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지역 배분의 7.2%.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 돈의 대부분은 뭐냐? 예술 강사님들의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로 거의 90%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기획사업비 이런 정도로 약 50억 정도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전국 예산의 한 7.2% 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로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것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예산입니다. 도세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많은 돈의 대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학교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담당 교사하고, 예를 들자면 국악이다 그러면 음악 선생님이겠죠. 예술 강사, 국악 예술 강사하고, 예를 들어 무용이다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겠죠. 상호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혼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예술 강사만의 단독 수업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예술 강사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을 보조해주는 보조 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도 시작과 끝이라도 담당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 출결사항을 예술 강사님한테 다 맡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예술 강사님이 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교사님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책임은 강사의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님들에게 또는 예술 강사님과 학생들 간 가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어떤 무용 강사 선생님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무용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학교가 좀 복도 공간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하실 때부터 당연히 무용 같은 경우는 무용실이나 다목적실 또는 특정 교실 같은 경우 무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교실도 아닌 곳에서 수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이것은 무용 강사님에 대한 대우도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대로 갖춰진 수업 환경에서 강사님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강사들을 지원받는 대신에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 대기 및 휴게시설인데 교무실이나 학교 쉼터나 책걸상, 주차, 인터넷 사용, 식수 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무슨 다른 사람 취급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담당 직원으로 담당 교사로서 반드시 예술 강사님 오시면은 그 학교 전용 책상을 강사님들용으로 전용 책상을 하나 비워놓고 컴퓨터 인터넷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업자를 충분히 자기 마음껏 준비해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예술교육의 질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가 희망시에 학교 기준에 따른 식비,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그 식비를 받고 학교 견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다. 그 다음에 교육 재료 및 자료 구비다. 그래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 및 자료를 가능한 한 예술 강사님들도 많이 준비해가지만 또 많은 예산이 드는 것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본교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선택교과 이런 거는 교사용 지도서 등을 제공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소모품,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소모품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에 준해서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예술 강사의 수업이 아니라 학교 담당 교사의 수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교사님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해마다 매달 5일 정도 되면은 막 전화건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 직원이 매달려서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강사님 출강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선생님이 출강 승인을 안 해주면 그 강사님은 수업을 안 한 것이 되고 수업을 안 한 것이 저희들은 출강 승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예술 강사님이 올리고 담당 교사가 그걸 확인해서 제대로 올렸는가 확인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이무대로 그냥 막 오케이 해가지고 예술 강사에게 또 오늘 강사비를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잘못된 경우는 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교사의 출강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담당 교사님이 그걸 소홀히 할 경우 그 예술 강사님은 그달 강사료를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님이 이렇게 그 강의를 제때 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강 확인 지연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강사비가 2월 돼서 임금이 체불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요즘 노동법이 강화돼서 임금 체불로 강사님이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가능 요일은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교과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능하고요. 토요일날은 토요 동아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하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일요일날 수업하면 안 돼요. 역시 일요일날 수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20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시수 배정현황 자료집 14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위에 자료집 몇 쪽 참조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총 618개교 1115개 교육과정에 17만 2,308시수가 신청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13,818시간이 감소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급격하게 학급수가 감소하고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가운데 저기 선정된 것은 618개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618개교 784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담당 교사가 최대 많아봤자 교육과정별로 운영한다고 해도 784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한 1,100명 정도 담당 교사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들 저기 문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서 예산 낭비도 심하고 그럽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나가니까 꼭 좀 그 담당 교사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발 학교 여기 보시면은 총 618개교 1208개 교육과정 신청 중 618개교 822개 교육과정으로 총 10만 1,008시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정별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국악 무용해서 저기 쭉 분야별로 해서 시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학교도 돼 있고 선정률도 돼 있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 선정률이 몇 %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은 되게 1순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라북도 예술강사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예술강사는 기존 강사가 363명, 그 다음에 신규 강사가 26명 합해가지고 총 389명이다. 근데 이 389명보다 조금 더 되는 게 그 전라북도 외 지역에 전라북도 강사들이 학교에다가 어느 학교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른 지역의 타 시도의 강사들이 전라북도에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강사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우리 운영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는 389명이다. 강사 수로 놓고 봐주면 전국적으로 총 5,06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389명을 해보니까 약 7.8% 정도 됩니다. 강사 수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예술 강사 배치 기준, 도대체 예술 강사들을 무슨 근거로 해서 배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본인 학교에 예술 강사님이 배치 안 되니까 깝깝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1회차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강사도 맨 처음에 이제 배치할 때입니다. 강사도 원하고 학교도 원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이 강사님하고 학교 수업을 해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강사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학교에서도 신청하고 예술 강사님도 그 학교 수업 해보니까 괜찮아. 나 그 학교로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1순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무조건 정규 배치 1회차에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정규 배치 이제 그렇게 해서 매칭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예술 강사별 출강 희망학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수 기준 시수 내에 들어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나는 국악 강사인데 이 정규 1회차에서 350시간을 배치받았다. 그러면 이미 348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2차, 3차에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차에서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치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이 기준도 우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배치한다는 것.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3월달 이제 수업 시작이 되고 나면 추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 추가 배치 이후에는 쭉 금요일 날 뭐 학교하고 도저히 처음에는 서로 매칭이 됐는데 막상 학교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안 맞는다든가 뭐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를 하게 되죠. 추가 배치하는 순서 뒤쪽에 나와 있어요. 16쪽에 보시면 정규 배치 때 순위 1, 2, 3, 4, 5, 6대 있죠. 아까 정규 배치 2, 3차 때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배치 때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추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 외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순위가 있는데 그게 배치받은 시수가 100시간 미만인 예술 강사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1순위로 그 강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강사님들하고 수업하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 강사가 배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그분을 좀 순환시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치하다 보면 그 강사님을 만약에 빼내게 되면 아시다시피 요즘 원칙과 공정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그 강사님이 이의 제기를 한 경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강사를 다시 우리 학교에 보냅니까? 막 하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해야 한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저희들하고 괜히 막 저희 담당 직원들 민원 처리하는 가운데 막 잘 이해 못 하시고 계속 막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러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중에 기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구석구석 예술을 나누면 내가 꾸미는 우리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좀 칙칙한 곳, 어두운 곳에 작년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지를 다 하고 모집을 할 것인데 올해는 이거 모집을 할 때 선생님들 밴드 담당교사 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려는 공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밴드를 가입을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밴드 초대 문자를 저희들이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후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안내,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모집, 학교 모집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기획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꾸며볼 생각이니까 꼭 밴드 꼭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백지로 찾아가는 행복가드 예술열차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학교에 찾아가서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지원사 부대 사업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 21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및 소통 활용도 여기에 밴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방문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들 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갑자기 올해 예년에는 그냥 사전 방문 보고서라는 거 간단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1년치 시수를 미리 써서 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후에도 그 시수를 만약에 고치게 되면 월별로 몇 시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되면 예술 강사님이 사전 방문 보고서 거기 근로일별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를 수정하자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약정 시수하고 예를 들어 나는 3월 달에 50시간을 해야겠다라고 학교하고 약정을 했는데 학교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자면 40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약정 신청서를 수정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50시간, 40시간, 50시간 중에 40시간 했으면 나머지 10시간은 이 강사는 학교에 출근 안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또는 50시간 40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45시간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역시 약정 신청서를 바꾸지 않으면은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수업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강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약정 신청서를 그때그때 좀 귀찮더라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월 60시간 이상 그 강의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59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지침입니다. 59시간 내로 해야 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약정 신청서라는 게 법적으로 요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사님들이 혹시 부탁하게 되면 꼭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정 신청서 변경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미리 이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사업이 운영단체에서 전체 주관하던 것을 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늦어진 바람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야 오랫동안 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2월 말쯤에 이미 이 사업 설명회가 다 있었는데 올해는 3월 달에 하게 된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강사 중간예비인데요. 거기 사전 방문은 학교에 와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나가고, 전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예비는 중간에 협의를 학교와 강사가 원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요구하게 되면 가능한 한, 예를 들어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중간에 2학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협의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중간 협의 시간 1시간은 수업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정식으로 앉으셔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것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협의를 했는데 그거 수업 안 했는데 내가 왜 저 인정해줘? 나 못 해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협의도 수업 시간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문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 100시간 받았다. 사전 방문 1시간 나간다고 해서 학교 수업 시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간 협의를 하게 되면은 1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 수업은 99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배치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시고 자료지 31쪽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협의에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예술 강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주로 누구냐면 올해 신규 처음으로 뽑힌 강사,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도움을 줘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는 활동 지역을 변경,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올해 전라북도로 넘어왔다든가 이런 전라북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강사들,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전라북도 보니까 한 26명 정도 됩니다. 신규 강사 23명, 활동 지역 변경 강사 3명에서 26명 정도가 모니터링을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학교는 우리 학교는 모니터링 못 받습니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기 뭐 학교에 해가 되는 것 아니고 또 학교에 큰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그 교육 전문가, 주로 교장 선생님급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사님, 그 다음에 예술 전문가.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또는 예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것을 예술 강사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모니터링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식이랑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술 강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평가 받죠. 똑같은 것처럼 예술 강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운영이 다 끝났어요. 예술 강사 수업이 끝났으면 그 수업원 학생들에게 우리 운영단체에서 시기가 되면 자세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담당 교사님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예술 강사들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좋으면 좋았다, 뭐 안 좋으면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 결과는 뭐 예술 강사들 신분에 영향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술 강사가 본인의 수업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학생 만족도 조사는 안내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참여 가능한 한 꼭 참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지 37쪽에 보시면 예술강사 근태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태관리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에 예술 강사가 오면 그 강사가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면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근태관리는 예술 강사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태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경우에는 예술 강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술 강사가 지각을 했다. 그래서 지각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으니까 그걸 예술 강사한테 사전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 강사도 그걸 거시를 해서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나는 그런 일 없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냥 혼자만 알고 이렇게 체크해줬다가 나중에 올리게 되면 예술 강사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지각하게 되면 지각했다는 것을 예술 강사한테 고지시켜주고 시스템에 올리겠다라는 것도 고지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담당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지각은 예술 강사가 당일 계획한 수업에 1분 이상 늦는 것은 무조건 지각이다. 그래서 지각 항목에 체크해 주셔야 된다. 결강이라는 것은 뭐냐? 예술 강사 당일 계획한 수업을 1시간 이상 아예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결강이다. 이것도 온라인 시스템에 담당 교사님이 해주시면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날 강사가 하루도 안 나오면 뭐 결근, 조퇴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은 두 가지, 지각이냐 결강이냐 이걸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각이든 결강이든 안내 문자들이든 아니면 직접 보고하시든 꼭 예술 강사한테 사전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태관리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45쪽 보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운영학교 교육기자재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뭐 분야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있으면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쪽 온라인 시스템 권한 신청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로 담당 교사가 되신 분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권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나는 담당 교사가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서 빠졌다고 하면은 권한 삭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대부분 아마 21년도 담당 교사님들은 권한 신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접수 관련도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혹시 특수학교 선생님들 여기 들어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특수학교 담당 교사님들은 보시면 특수학교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저거 1시간에 강사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명까지 1시간에 강사 2명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무용을 총 100시간을 운영해야겠다 특수학교다 그러면은 100시간만 신청하면 안 되고 200시간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사 2명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운영학교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수업은 담당 교사와 협업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 동아리,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 동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당 교사 시스템 관리자는 동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 교사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협업 수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그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9쪽 보시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분야별 담당 교사하고 온라인 시스템 관리하는 교사는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국악이다 그러면 그분이 국악 담당이다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국악 담당을 하셔야 되고 무용이다 그러면 무용을 해야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및 그 예술 강사하고 어떤 변경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운영기관에도 꼭 알리셔야 됩니다. 예술 강사님하고 단둘이 그냥 이야기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시면은 운영기관에서 모르면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굵은 글자로 써놓은 게 있죠. 예술 강사 단독 수업은 불가하다.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0쪽 자료지 50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상 중요 사항도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51쪽에 보시면 또 이게 있어요. 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운영단체에서 해서 안 보내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 진흥원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고 문체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 교육기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한해서만 이거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느냐 아니고 예술 강사가 나가는 학교 가운데 어떤 한 학교가 있으면은 우리 강사님들이나 뭐 기간제 선생님들 뭐 학교에서 또는 방과학교 선생님들 선발할 때 다른 학교 자료 이렇게 이첩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첩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반드시 학교에서 그 성폭력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자료는 학교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기한결제 맡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많이 들어오는 민원 가운데 특기적성이나 방과학교 활동에다가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과후 활동은 안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되지 방과후 활동 안 되고요. 이제 축제 있는데 우리 공연하니까 남아가지고 몇 시간 더 해달라. 역시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예술 강사님이 본인의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좀 남아서 해주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또는 예산 지급할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지만 예술 강사님한테 이유 없이 행사나 발표회 등에서 좀 지도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노동법에 의거해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 강사님들 시험감독 부족하니까 시험감독 좀 들어가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역시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감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정 시수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 그 예술 강사 배치 최종 결과 발표 후에 일방적인 포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계약입니다.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학교가 조금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은 일반 그 사회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지금 뭐 대부분 학교도 그렇고 또 운영단체나 뭐 서로 좋자고 하는 일에서 막 나쁠 게 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같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그 예술 강사나 누군가가 따지고 들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계약된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좀 지켜줄 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변경 신청 절차 쭉 나와 있으니까요. 변경이 완전히 불가한 건 아니니까 저희 운영단체하고 꼭 상의하시면은 좋은 방법, 방안 찾아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배치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배치 예술강사를 좀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가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예술강사가 휴직 및 예술강사로 배치받은 운영학교를 포기하는 경우, 예술강사가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운영학교에서 배치받은 예술강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출강 중인 예술강사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학교에서 강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돼 있잖아요. 의견 대립이나 서로 생각이 좀 안 맞는다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요청은 불가능하며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심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운영단체에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 조사를 하게 되고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요청해서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에 보면 거의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 강사하고 그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술 강사 배치 변경 관련 운영학교 담당교사 변경 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인계 인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굉장히 지금 작년부터 막 혼란도 많고 학교 현장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이제 신규로 담당 교사 되신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것이 왜 예술 강사님이 그 콘텐츠로 수업을 하게 되면 4시간을 쳐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운영단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그 다음에 예술강사 대표들 노조라든가 이것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흥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우선에 등교 실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 한다. 그대로 유지되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해서 원격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처럼 쌍방향 수업, 지금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수업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기 원격 수업을 하게 돼요. 또는 줌 같은 걸로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면 1시간 수업했어요. 그러면 1시간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1시간 수업하면 1시간 쳐주면 된다. 근데 컨텐츠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못 나오니까 컨텐츠를 제작해줘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틀어주겠다. 이런 경우 컨텐츠를 받게 되면 하나를 내면 4시간을 쳐줘야 됩니다. 하나를 내면 4시간. 그러면 왜 4시간입니까? 그런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컨텐츠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드는 그 준비 과정의 시간도 수업으로 인정을 하고, 또 강사에게 무조건 이익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배정받은 시간을 다 소화를 해야 강사가 올해 계획한 나름대로 수입이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규모가 커서 1반부터 8반까지 있다. 그런데 컨텐츠 하나 내면 학교에서는 1반부터 8반까지 다 틀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술 강사는 4시간만 받으니까 나머지 4시간치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장 적정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게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4시간을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4시간도 쳐줘야 되고, 또 실제 수업은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그 수업 시간도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시간을 쳐줘야 된다는 것. 또 수업을 플러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건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대로 쳐줘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체 받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좀 고민해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 그래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예술 강사하고 협의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화상 수업이죠.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줌을 활용한 수업, 뭐 또 학교에서 활용한 이런 그 학생들 화상으로 보면서 하는 수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1시간 쳐준다는 거고요. 컨텐츠 제작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뭐 PPT든 그 다음에 동영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냈을 때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든 아니면은 뭐 저기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술 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제작 시간을 안 정해줘 가지고 학교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기 그 예술 강사는 만들어냈는데 학교에서는 질이 너무 떨어진다 또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쳐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학교는 안 쳐준다고 예술 강사들은 난리고 학교는 왜 쳐줘야 되느냐고 난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 지침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정해서 내려왔는데 컨텐츠는 초등학교는 10분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5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이를 해야 되고 만약에 PPT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이 들어가야 된다. 음성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PPT 그냥 화면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그 동영상으로 말을 입혀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술 강사님들한테 자료를 받을 때 이 기준을 강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저기 제작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영상 강의 자료, PPT 활용 자료 해도 되는데 PPT 자료는 영상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습지를 포함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컨텐츠를 반드시 작년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컨텐츠 이용 제작 동의서 뭐 이런 동의서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로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 나가게 되면은 안 됩니다. 특히 무용 같은 경우나 뭐 저기 영상 얼굴로 이렇게 찍은 그 영상 같은 경우 외부로 이게 나가게 돼서 잘못 활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 특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학교 전용 컨텐츠 제작 원칙에 따라서 A, B, C 학교가 있더니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A, B, C 학교에 똑같이 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 이것도 예술 강사님들하고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의해서 잘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원격 수업에 따른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운영단체에 저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까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강사님들 학교에 나가실 때 그냥 전혀 좀 뭐라 그럴까, 학교하고 전혀 이질적인 어떤 분들이 와 있다라든가, 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강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자면 좀 폭이 뭐라 그럴까, 좀 하대? 뭐 하여튼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좀 무시 뭐 이런 형태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강사님들이 항의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강사님들도 그냥 강사님들이 아니고 대부분 여기 지금 나가시는 강사님들은 최소한도 4대1, 5대1 이상의 선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기본교과 나가시는 분들은 100%이고 창체나 이런 거 나가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감싸주고 같이 나가는 동료로서 이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부터 올해 16년째 해오는 일이고, 앞으로도 법이 제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뭐 무용이든 뭐 연극이든 이런 것들을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강의실 같은 것도 미리 갖춰 두시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까 부탁드렸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담당 교사 전용 밴드 만들어서 초대 문자 보내겠습니다.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꼭 가입해 주셔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생님들 간에 서로 또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나눠보고, 또 운영단체도 같이 거기 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부원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